안녕하세요. 잭잭잭. 오늘은 마흔이 되기 전에라는 팀 페리스가 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자기계발서계의 베스트셀러인데 이 팀 페리스란 저자는 사실 좀 유명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출판한 책 중에 Tools of Titan이라고 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으로 해서 또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끄셨었고, 지금 이제 마흔이 되기 전에라는 제목인데 이게 그 영어 원서로는 이 제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흔이 되기 전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흔이 넘으신 분이나 아니면 마흔에 다가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봐도 사실 그 도움이 크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런 책도 있잖아요. 20대에 하지 않았으면 20대에 꼭 해야 될 법한 것들, 3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40대에 하면 안 되는 것들, 50대에 어떤 것들, 이런 몇 대 몇 대 해서 나이 순으로 구분해서 제목을 짓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좀 유명한 책들도 있고 아닌 책들도 있어서 잘 분류를 해서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좀 됐어요. 제 정신 스스로를 수양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고, 책이 뭔가 어렵고 큰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주제를 이루는 책이 아니고 다 분절되어 있어서 이 책은 137개 정도의 그런 나눠진 조언들이 모여진 조언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팀 페리스라는 분인데 글로벌 CEO시고 석학, 타이탄의 도구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같은 책이 이제 인기를 끌었었고, 이 책 마흔이 되기 전에를 쓰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명상과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잘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지금 상황이 되었고,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은 지금 몇 부 능선을 넘고 있는가, 가장 탁월한 결과를 얻는 가장 지혜로운 노력을 이 책을 통해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책에서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세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책 자체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주제가 나뉘어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좋은 조언들에 대한 명언집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드려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조언들을 일부 제 가슴속에 좀 와닿았던, 좀 맞닿아서 이렇게 제가 좀 울컥하거나 아니면 동요하거나 머리 뒤통수를 탁 친다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길 가다가 읽고 버스에서 읽고 지하철에서 읽고 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은 137개의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탁월한 인생 조언이 총집합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 137개 정도의 조언이 있고, 그 조언들이 예를 들면 명언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짧은 문장은 아니고 짧은 문단 내지는 짧게 쓰인 문장들의 모음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긴 호흡으로 읽으실 책은 아니고 순간순간 집중 안 되고,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할 때 한 번씩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물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저자인 팀 페리스조차도 이제 타고난 인터뷰어 내지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팟캐스트를 유행시켰고, 되게 뛰어난 인터뷰어로 알려져 있는데, 팀 페리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오면서 세계 유수의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여러 분야에 있는 각 전문가들, 명사들과 많은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소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런 책이에요. 세계의 그런 최고들을 모아서 그들의 명언 혹은 노하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권에 담을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친하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최근에 제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뼈아대 아시죠? 뼈아대. 네. 뼈아대. 뼈 있는 안무말 대잔치. 그 채널 저도 즐겨 보고 있는데, 거기 신영중 박사님이 굉장히 존경하신다는 나심 탈레브의 명언도 있고, 뭐 에드 캠멀, 잭 도시나 스티븐 더브너 같은 그런 20, 30대의 자기 분야에서 뭔가 탁월한 성취를 얻은 독보적 성공을 거둔 그런 100여 명의 놀라운 조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이 담겨져 있는 걸 한번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저한테 와닿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컴퓨터에 창을 닫듯이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우울, 불안, 걱정의 창을 닫아라. 제임스 패디먼이라는 사람의 조언인데, 이 조언은 제가 지금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가 쓰다 보면 그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창들을 열어놓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하다 보면 막 많게는 20개, 30개의 창을 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내가 방금까지 무슨 일을 했었지? 다음에 할 일은 뭐였었지? 이게 막 적어가면서 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창을 닫는 것입니다. 근데 닫기가 좀 망설여지죠. 아, 이거 내가 하던 일이고 또 다음 일을 하면서 이걸 보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을 닫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과감히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게 바란다면 일상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들을 아예 창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닫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열어보더라도 일단 지금은 닫는 그 행위가 나한테 평온을 준다라는 해서 제임스 패디먼의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아침 일기를 써라라는 조언인데, 팀 페리스 이 책의 저자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기라는 거, 일기 혹시 쓰시나요? 저도 일기를 군대에서는 열심히 썼었고 또 좀 쓰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안 쓰는데, 일기를 쓴다는 행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목표나 아니면 내가 느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도 있고, 뭔가를 적으면서 요즘에는 워낙 그 디지털적인 시대로 와서 이제 글을 적는다는 행위가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적으면서의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기를 써라 라는 게 되게 의미가 와닿았었고, 세 번째는 성공 패턴을 잊고 성공을 많이 했던 그런 과거의 여러 사람들의 패턴은 모두 잊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책임을 져라 라는 스콧 벨스키라는 사람의 조언인데,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나 20대 30대 때 막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바람처럼 왔다 갔다 막 통과했다 지나가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업종이 성공하면 야,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뭐가 발전돼서 어떤 기술이 나오거나 제품이 나오면 야,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나오고 그 기술이 나오고 그 회사가 세워지고 했던 이유는 먼저 사실 내 머릿속에 내가 그걸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공했던 기술, 그러니까 성공한 기술,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책임을 지고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가슴속의 열정에 뭔가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성공 패턴을 이제 분석하지 말라는 건,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 특수한 그런 재능, 혹은 특수한 어떤 인맥 내지는 여러 가지 개별성이 워낙 뛰어나게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계의 세상에서는 뭔가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나한테 대입하기에는 방정식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 패턴을 잊고 대신에 나한테 떠오르는 그런 무수한 아이디어들한테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아이디어에 책임을 져서 실행으로 옮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논픽션은 작가가 아니라 리서치 천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세바스찬 융거라는 작가님께서 이제 하신 말인데, 대부분 이제 소설인 부분은 이제 창의적이거나
세상에 없는 것들을 지어내는 그런 픽션의 행위잖아요. 근데 픽션의 소설들이 있고 논픽션이 있는데 논픽션 부분에 대한 도서 시장이 훨씬 커요, 사실. 그리고 논픽션에 대한 걸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픽션의 상상력이나 창의력보다는 이 세바스찬 융거라는 작가가 말하는 거는 리서치를 잘하는, 조사를 잘하는 천재가 좋은 글을, 좋은 책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로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말콤 글래드웰의 그 블링크라든지 아니면 아웃라이어나 아무튼 이런 저작들이나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저작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서 리서치를 해서 자료를 방대하게 정보를 쌓아놓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 분석에서 쓸만한 것들을 추리고 순서를 배열하고 어떠한 그 통합적으로 묶었을 때 그 의미하는 의미들을 잘 나열하고 분배해서 그런 하나의 책을 만드는 행위가 더 중요하고 논픽션에서는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 최고의 천재, 최고의 작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걸어라 라는 잭 도시의 얘기인데 걷는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안 나고 정적일 때는, 그리고 뭔가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뭐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차를 마시는 분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타시는 분도 있고 여러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길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로 계속 걸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걷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혹시나 뭔가 그 좌절에 빠져있고 일이 잘 되지 않고 한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밖에 나가 한번 걸어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명 효과란 없다. 장담컨대 아무도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라는 스티브 더브너의 이제 조언인데, 조명 효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조명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사실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요. 워낙 살기 바쁘고 자기에 대한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거에도 골머리가 썼기 때문에 내가 사실 무엇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는, 삶에는 맑은 날이 별로 없으나 모든 날은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조시 웨이츠킨이라는 사람이 얘기인데, 삶에는 맑은 날이 사실 별로 없죠. 모두가 맑은 날을 꿈꾸지만 맑은 날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날은 아름다워야 되고 또 아름답죠. 이게 의미가 이해되시는 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진 프로인데, 연예인분들이 혹은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좀 되게 좋게 봤던 게, 박신양 영화배우 아시죠? 네, 박신양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이제 너무 힘들 때, 무명일 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연기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돈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연기도 안 느는 것 같고, 러시아까지 왔지만 배우는 게 이게 나중에 내 미래에 어떻게 작용될지,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었대요. 잘 되지 않는 러시아 말로 문장을 잘 써갖고 보여드렸대요. 교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되는 일도 없고, 이 러시아 땅에 와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이 걸작이에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하고 좋아야지만 된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이고, 그 또한 나의 인생임을 받아들일 때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좋았던 때가 있고 안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억울하고 힘든 역경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아니진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게끔 생각을 하려면 그런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모습 또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할 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신양 영화배우님의 그 영상을 꼭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리고 8번째는 잠깐 멈추고 웃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제이미 폭스의 얘기예요. 제이미 폭스 영화배우 아시죠? 흑인 영화배우. 제가 워낙 제이미 폭스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나 그 레이 찰스라고 이제 흑인 가수의 일대기를 레이 찰스로 부르면서 막 이렇게 히트 더 로드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미 폭스가 그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고 머리도 똑똑하신 분인데, 물론 연기도 잘하지만 근데 이 레이 찰스와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레이 찰스는 워낙에 뛰어난 레전드의 그런 뮤지션이고, 제이미 폭스도 물론 뛰어난 이제 그 건반 실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레이 찰스와 합주를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합주를 하는데 자꾸 빨리 치게 되고 음이 이탈하고 막 실수를 연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찰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왜 이렇게 빠르게 연주를 하느냐. 그렇게 빨리 연주할 필요 없다. 이 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손가락과 건반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과 건반 사이의 이 틈이 우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너는 너무 지금 조급해하고 있어. 이 건반과 손가락 사이의 틈을 잘 기억해라.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의미에서 제이미 폭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인생은 워낙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100살을 산다고 치더라도 인생의 그 전체의 그런 인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 짧은 부분이어서 잠깐 멈추고 웃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모든 일은 인도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일은 지나가리라.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처럼 그 짧은 시간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웃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었고, 9번째는 이제 인생은 누가 더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냐의 게임. 이것이 바로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앤드류 로스킨의 말인데, 천재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면, 특히나 학력이나 그런 것들이 중시되는 그런 분야에 가면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인인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짜 머리 좋고 뛰어난 천재들을 따라가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천재들한테 비교돼서 굉장히 자격지심이나 뭔가 패배감이 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인생이라는 건 결국 꾸준히 뭔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의 승리 게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그런 많은 것들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은 이런 식의 류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트린 타냐 다비드 소토디르라는 그 레슬러의 이야기인데,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한계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 한계치에서, 어떻게 보면 임계점이죠. 최대 한계치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내 안에 한계를 극복하고 이걸 뛰어넘고 더 높은, 더 나은 위치에 확 점프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계라는 건 되게 진짜 한계적이어서 뛰어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뛰어넘었는지도 사실 모를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넘는 순간에도 넘었다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큰데, 이 레슬러들도 이제 운동을 할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한 번이라도 거의 맥스까지 왔을 때, 입질이 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하는 이 한계점을 내서 좀이라도 버티는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넘으려고 하기보다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버틴다, 존버한다. 이 지점이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계에 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야씨 나 이거 넘어야 돼, 나 이거 뛰어넘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 프레셔를 주지 말고 이 한계에서 버텨보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 한계를 계속 유지해서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계속 한번 해보자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책의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보실 만한 책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제격입니다. 네, 화장실에서 보기에 딱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속 보면 계속 볼 수 있는 오래 봐야 되는 책은 화장실에서 못 나와요. 네,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 짧게 읽을 수 있고 또 짧은 문장에서도 좀 와닿는 게 많을 수 있다. 이 책이 괜히 베스트셀러는 아닐 겁니다. 진짜 그 세계의 그런 여기 보면 타이탄들의 인생 조언, 영 리더들을 위한 그러니까 타이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탄이라는 표현은 이 저자가 만든 표현인데 세계 최고들의 그런 인생 조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들의 인생 조언을 단돈 16,800원만 지불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이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적극 추천드립니다.